안녕하세요. 라일라입니다. S&P 500은 5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받으며 지난주까지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잠시 쉬어가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연준의 금리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시장이 다시 한번 방향성을 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발표 이후 5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할지 아니면 다시 지지를 받고 횡보를 한 뒤에나 상승세를 이어갈지는 곧 결정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시장을 예측하지 않고 그에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현재는 주도주 중심으로 보유 관점을 유지하며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비슷한 모습을 보이며 0.9% 하락했지만 5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마감했습니다. 저는 이번 하락 흐름에서 이미 3번의 하락 파동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미국의 많은 트레이더들이 아직 한 차례 더 하락이 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는 파동이 2번 나왔으니 한 번은 더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예측보다는 실제로 하락이 나오면 버티지 못하는 종목은 과감히 매도하고 지지를 받으며 버텨주는 종목은 계속 보유하는 식으로 대응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현재 주식 비중이 약 60%이기 때문에 만약 하락이 진행된다면 수익률이 부진한 20% 정도는 정리하고 반대로 좋은 실적을 낸 종목이 버텨준다면 그대로 가져가면 됩니다. 반면에 시장이 상승세를 탄다면 더 많은 주식을 담을 수 있으므로 어느 방향으로 가든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금은 오늘 다시 급등했습니다. 저는 이미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보유의 관점이 좋아 보이고 이 추세가 끝날 때까지 끝까지 보유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오늘 다시 1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했는데요. 이는 전형적인 리더 주식의 패턴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의 관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관 투자자들의 심리 지표를 보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하지만 주가의 가격을 더 많이 비중으로 삼는 공포 탐욕 지수는 탐욕을 가리키면서 연준의 금리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포 사이클은 일단은 끝났습니다. 2025년 5월 6일 기준으로 소형주는 오늘 5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했습니다. 현재는 소형주에 투자하기 좋은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2020에서 2021년처럼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공급되는 장세가 다시 오기 전까지는 실적이 좋은 대형주나 성장주 중심으로 투자 전략을 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내일 금리 발표 결과에 따라 시장의 방향이 다시 정해질 것이며 현재 주식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되 수요일 발표 이후 목요일과 금요일 시장 반응에 따라 약한 종목은 매도하고 강한 종목은 보유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드디어 메타, 엔비디아까지 지난 3개월간 S&P 500보다 더 나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빅테크 친구들 10개 주식 중 7개 주식이 S&P 500 지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빅테크 주식의 수익률은 우리가 투자하지 않더라도 지수에 엄청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성에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엔비디아가 S&P 500 지수 수익률을 상회한 것은 좋은 신호이며 좀 더 힘을 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오늘 1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했지만 21일선에서 지지를 받고 마감했습니다.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더블 바텀 패턴을 최소한으로 지지한 뒤에 천천히 반등하는 것입니다. 2월에도 지지를 받는 듯 하다가 급락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 이탈한다면 지체 없이 매도하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21일선 지지받고 반등하면 추가 매수하면서 계속 보유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최근 매수와 상관없이 작년 8월, 9월에 매수한 장기 보유분은 200일 이평선을 붕괴하기 전까지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는 실적 발표와 함께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관련 발언에도 불구하고 어제 지지선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여전히 보유 관점이 적절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 약간의 차익 실현이 있었지만 거래량이 적어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당분간은 횡보를 하면서 돌파 지점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실적이 좋게 나온 만큼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모멘텀이 쉽게 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소 한 달은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도 이제 S&P 500 대비 수익률이 나쁘지 않은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다만 아직도 큰 매물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점이 부담입니다. 현재 3일 연속 5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하고 있고 단기 이동평균선들도 점차 정배열을 형성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정배열이 완성된다면 테스트 매매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는 270달러 이하에서 강한 매물대가 형성되어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그 가격대에 많은 자금이 들어왔다는 의미이므로 쉽게 270달러가 무너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저는 292달러에서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고 3일 연속 유지했을 때 추가 매수를 고려할 예정입니다. 메타는 올해 실적 예상치가 한 자릿수이기 때문에 저의 리더리스트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현재는 횡보 중이며
20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받을 수 있는지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섹터는 팔란티어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돌파 지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잘 지지받으면서 가격 형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모멘텀이 꺼졌다고 보기 어렵고 여전히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라고 판단됩니다. 반도체 ETF는 3일째 50일 이평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AMD를 비롯한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관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힘스앤헐스는 오늘 실적 발표와 함께 역대급 거래량과 함께 강한 돌파가 나왔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공유드린 것처럼 오늘 주요 이동평균선들의 정배열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저는 매수를 진행했고 이후 흐름을 지켜보겠습니다. 스포티파이는 실적 발표 직후 반응이 좋지 않았지만 애플의 30%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뉴스 이후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블 바텀 지지선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지지를 확인한 후 반등 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소개드렸던 바이오 주식들 진디엑스와 TG테라퓨틱스는 실적 발표 이후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바이오주는 실적 발표 전날 예측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적 발표 직전에는 최소 25에서 50%는 매도해두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급락시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TG테라퓨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 전날 일부라도 매도했다면 어제 급락에 대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단기 이동평균선 10일, 21일을 동시에 이탈할 경우 큰 매도세가 나올 수 있으므로 이럴 땐 망설이지 말고 매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주도주는 실적이 매우 좋아야 합니다. 관세 이슈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실적과 가이던스가 모두 훌륭한 종목들이 시장에서 살아남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적 시즌인 지금은 무리한 매수보다 실적이 아주 좋고 역대급 거래량으로 돌파한 종목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내일 파월 의장의 금리 관련 발언도 중요하겠지만 시장 반응은 당일뿐만 아니라 목요일, 금요일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라면 시장 반응에 흔들리지 말고 금요일 종가에 어떻게 마감되는지 지켜보고 단기 투자자라면 주요 이동평균선을 잘 지켜보면서 시장 반응이 좋지 않은 주식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현재는 주식 비중은 60%가 적절하며 시장 방향성에 따라서 주요 지수가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한다면 20% 이상 더 자금을 넣던지 아니면 주식 비중을 줄이든지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넷플릭스처럼 실적이 좋았고 시장 반응이 좋았던 주식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영화 관련 발언 같은 블랙스완 뉴스에도 버티는 모습을 보이면서 역시 주식의 본질은 실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AI 에이전트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지면서 엄청난 자동화가 산업 전반에 퍼지고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소음보다는 실적이 좋고 세상을 바꾸는 기업을 찾는다면 계속해서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게 좋아 보입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